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LKB의 이유진 변호사. 양태형 변호사입니다. 네, 저희가 저번에 약한 영웅 1화부터 4화까지를 리뷰를 한 영상이 올라갔는데 못 보신 분들은 여기서 봐주시면 되고, 이 약한 영웅이란 드라마가 1화부터 4화까지 그리고 5화부터 8화까지 이렇게 좀 나눠져 있어요, 내용이. 그래서 저희가 뒷부분에 대해서 리뷰를 할까 말까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했었는데 1화부터 4화까지의 반응이 너무 폭발적이어서 저희가 당장 뒷부분도 리뷰를 해야겠다라고 하고 다시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5화부터 8화까지의 그 이야기에 대해서 조금 간단히 설명을 드릴 텐데, 1화부터 4화까지의 내용은 시은, 그 다음에 수호, 그 다음에 범석이와 그 길수 무리와의 싸움과 관련된 이야기가 줄을 이뤘다면, 그 이야기가 좀 마무리가 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시은이와 수호와 그리고 범석이가 조금 친해졌잖아요. 되게 그렇죠. 끈끈한 우정을 나누게 되었는데, 그들이 그렇게 끈끈한 친구 사이가 되고 난 이후에 이야기가 그려지게 됩니다. 저희가 1화부터 4화까지에서는 범석이에 대해서 크게 설명을 안 드렸는데, 범석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었는지 조금 간단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렇죠. 이제 범석이라는 친구가 이제 아버지는 유명한 국회의원이고, 이제 범석이는 겉으로 보기에는 조금 부족함 없이 자란 금수저인데, 이제 시은이와 수호가 다니는 그 벽산고등학교로 전학 오기 전에 문광고등학교에서 심각한 따돌림이랑 폭력을 겪었던 친구죠. 네. 그래서 이제 범석이와 그 친했던 시은이 그리고 수호 이 무리에 이제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네. 네, 범석이가 흑화를 하기 시작하는데, 네. 흑화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저희가 이제 되게 주목해서 봤던 거는 뭐냐면, 수호가 되게 인스타그램의 인플루언서인데 굉장히 팔로워도 많고 또 상대적으로 팔로잉을 하는 사람은 적고, 그렇죠. 그 범석이가 수호랑 어느 정도 친해졌다고 생각을 해서 인스타그램에 팔로우를 신청을 하는데 받아주지 않죠. 그렇죠. 근데 그 이후로 이렇게 흑화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아,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나요? 내가 팔로우를 했는데 안 받아준다? 이게 뭐지?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렇게. 인스타그램 안 하세요? 인스타그램은 하는데 네. 저는 이 팔로워가 많지 않아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잘 모르고 있었어요. 인스타그램 마파를 해주지 않는다? 이건 날 무시하는 거지. 용납할 수 없죠. 앞으로는 네. 마파를 잘 해드려야겠습니다. 네, 마팔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네. 여기서 드러나는. 이 드라마는 마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드라마다. 마파를 네. 잘하자. 네. 좋습니다. 저도 마팔 잘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팔로우 많이 해주세요. 이유진 변호사님 인스타그램 팔로우 부탁드립니다. 네, 팔로우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1화부터 4화까지 내용을 쭉 이야기를 하면서 등장했던 여러 범죄들이 있어요. 그쵸? 뭐 마약, 투약, 마약 매매, 또 뭐가 있었죠? 특수상에는 계속 나왔던 얘기들이고. 네, 뭐 도박도 나왔었고, 뭐 그렇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1화에서 4화까지도 이거 상당한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5화부터 8화까지는 더 합니다. 더 네. 상당합니다. 깜짝 놀랐는데, 네. 일단은 범석이랑 그 친구들이 멀어지면서 이제 갈등이 되게 폭발을 하게 되는데, 범석이가 다른 무리들과 어울리면서, 그 무리들은 조금 불량한 학생들이죠. 그렇죠. 그 무리들이랑 친해지게 되는 계기가 클럽. 그렇죠. 그죠? 네, 클럽을 막 가가지고 막 엄청 술을 막 마시고 여자애들이랑 같이 놀고. 그렇죠. 야, 내가 살 테니까 다 시켜. 변호사님 좀 익숙하시지 않으셨나요? 저는 클럽을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밖에 가보지 않아가지고 저는 이런 문화를 TV로만 들어보시나요? 알았습니다. 네. 정말이신가요? 변호사님이 좀 더 친숙하실 것 같아요. 이런 저는 내용들이. 전혀 어머 이런 걸 보면서 어머머 세상에 저렇게 노는구나 이렇게 했죠 저는. 아무튼 이렇게 고등학생들이 너무 버젓이 그쵸. 클럽에 가서 술도 저렇게 많이 마시고, 저 술 비쌀 텐데 저렇게 테이블에 앉아서 실제로 고등학생들이 이렇게 클럽에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한가요? 어렵지 않나요 사실? 저는 많이 네. 안 가봐가지고 잘 모르는데. 근데 왜냐면 네. 또 이렇게 말을 해야 되나? 그 신분증 검사를 굉장히 안 하나요? 확실하게 한단 말이죠. 확실하게. 이 앞에 액면가 이런 거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무조건 거의. 신분증.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변호사님도 네. 이렇게 미성년자 출입을 할 수 없는 이런 곳에 그렇죠. 하게 되면 그렇죠. 사실은 출입한 청소년들이나 미성년자들은 처벌받지 않는데 그렇죠. 어떻게 되나요? 업주가 이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겠죠. 네, 이런 그렇죠. 부분에 근데 대해서. 그런 게 보통 뭐 영업정지, 그렇죠. 이렇게 굉장히 타격이 큰 이런
이런 식으로 처분이 내려지다 보니까 그것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사실. 그래서 그럼 안에 누가 봐도 저기 고등학생처럼 보이는데 한 그렇죠. 명이라도 신고를 하게 되면 그 업장은 몇 달간 문을 닫아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쉽게 고등학생들을 들여보내준다? 그렇죠. 조금 의아한 장면이기는 하죠. 네. 그렇습니다. 너무 현실 고증인가요? 이 범석이와 다른 그런 불량 무리들이 친구가 되면서 범석이는 수호에 대한 증오심을 막 키워가다가 수호를 좀 손을 봐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저 새끼 발라버릴 놈 어디 없냐? 어? 내가 돈 줄 테니까 저 새끼 죽여버릴 새끼 어디 없냐고. 죽여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범석이의 말과 행동, 어떤 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일단 뭐 범석이가 이제 죽여달라고 했고 네. 실제로 또 이거를 실행에 옮기거든요. 네. 이렇게 이제 손을 봐줄 사람들을 이제 몇 명 모아가지고 네. 실제로 이제 대가를 지불하고 네. 실제로 이제 실행에 옮기기 때문에 네, 실제로 100만 원을 주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청부살인 그래서 법적인 용어로 표현하면은 뭐 살인교사 네. 뭐 이런 죄책이 성립할 수 있겠죠. 네. 그 이후에 그게 살인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미수에 그쳤는지 이런 거랑 별개로 일단은 그렇죠. 요 상황에서는 그렇죠. 이런 행동은 살인 교사가 될 수 있다. 그렇죠. 네.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범석이가 이 수호를 혼내달라고 부탁한 친구가 UFC 선수예요. 격투기 그렇죠. 선수거든요. 그렇죠. 네.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인데 뭐 격투기 선수, 뭐 복싱 선수 이런 사람들이 사람을 막 심하게 팼다. 그러면은 이거는 사실은 아닙니다. 뭐 살인이 된다. 약간 이런 것처럼 그렇죠. 이제 뭐 장난처럼 이렇게 내려오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만약에 제가 이렇게 변호사님 이렇게 아플 것 같은데요? 제가 이렇게 변호사님 이렇게 때리는 거랑 네. 또 유담자가 변호사님을 때리는 거랑은 네. 변호사님 똑같이 주먹을 한 대 맞더라도 다르잖아요, 그게.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좀 판례나 실무적으로 이런 부분도 좀 다르게 평가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이게 뭐 아무래도 뭐 죄책이 달라지지는 않겠지만 같은 폭행 뭐 이 정도겠죠. 뭐 네. 폭행이든 상해든 네. 죄책이 달라지지는 않겠지만 양형에서 좀 고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판례에서도 실제로 뭐 전문적으로 운동을 한 사람이면은 그 폭행의 강도가 훨씬 세고 상대방한테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으니까 네. 이걸 이제 가중 요소로 고려하는 그런 면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높은 양형을 받을 수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살펴보다 보면은 이 싸움이 예정이 되어 있어요. 수호와 그 범석이가 폭행을 지시한 그 UFC 선수와의 이제 시합 같은 것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아주 오래전에 이 둘이 한번 붙은 적이 있었는데 수호가 이겼다고 해요, 그때. 그래서 혹시나 또 이번에도 수호가 이길까 싶어서 이 친구들이 미리 판을 깝니다. 이런 행동 굉장히 위험해 보이잖아요. 그쵸. 사실 이런 행동은 어떤 죄가 성립한다든지 어떤 행위에 해당을 할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람이 네. 오토바이를 운행을 하다가 네. 제동을 해야 될 때 이제 브레이크가 네. 안 넣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 네. 큰 상해를 입거나 네. 아니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거를 좀 네. 예견을 할 수 그렇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뭐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요. 네. 그렇다면 뭐 정말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다 인정이 된다면은 뭐 살인 미수 정도까지 이제 인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오토바이를 그러니까 선을 자르든지 해서 브레이크를 고장을 냈으니까 기본적으로는 재물 손괴죄가 성립을 할 것 같고 그렇죠. 네,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브레이크를 고장을 내서 제동장 장치가 이제 고장이 났으니까 교통사고가 너무나 당연히 발생할 것이 예견이 되잖아요. 이제 그렇죠. 우연을 가장한 교통사고를 이용을 해서 만약에 죽을 것까지 예견을 했다면 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성립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수호가 다치긴 하거든요. 상해의 결과가 발생을 했으니까 이것 역시도 이제 죄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네. 살인은 이제 예비 음모를 처벌하는 법도 있으니까 네. 살인 예비 음모 정도도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네, 생각을 합니다. 네. 굉장히 심각한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르고 있는 그 여기 이제 범석이 이하 친구들은 거의 이제 범죄 단체죠, 이 정도면. 저희가 소위 흔히 범단이라고 부르는데 그쵸. 네, 범죄단체 조직 상당히 심각한 범죄죠. 엄청난 범죄죠. 네. 사실 이제 범죄 단체도 이제 그 안에 조직원들끼리의 급이 있는데 네. 만약에 여기서 수괴로 인정이 된다면 네. 사형까지 내릴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거의 이 정도면 범석이가 이제 수괴로 인정될 수 있지 않을까. 범석이 어떡하죠? 범석이 네. 이제 사형을 당할 수도 있다. 그래도 미성년자니까 사형까지는 안 당하겠죠? 그쵸? 그렇죠. 네, 다행이네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네. 변호사님 이 드라마 100점 네. 만점에 몇 점 주실 건가요? 100점 만점으로 본다면은
네, 그럼 변호사님 마지막 인사 아시죠? 네. 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